안녕하세요. 현실주의자입니다. 현재 여러분 오늘 장은 어떠셨나요? 옵션 만기일이 끝났습니다. 옵션 만기일이 끝났고 딱히 우리가 눈여겨볼 만한 움직임은 없었고 SK바이오팜이 지금 조정 시나리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생각한 세 번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그대로 움직였고요. SK바이오팜에 대한 대응 내역은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린 뉴딜 관련주들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정치 테마가 주가 좀 변동을 보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인플루언서 팬 등록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렬님께서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오랜만이네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항상 감사히 잘 보고 있습니다. 라온시큐어 유상증자 공시 및 불성실 공시 지정에 따른 시간의 하락 관련 설명 부탁드립니다. 라고 하셨는데요.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은 딱히 좋은 공시는 아닙니다. 자기들이 공시하는 내용에 대해서 번복을 했다는 거고요. 이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은 결국에는 거래소에서 개인 투자자나 다른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 공시법인 지정 예고를 합니다. 예고를 한 뒤에 그 당일에 불성실 공시법인을 지정해요. 그러면 벌점이 부과됩니다. 벌점이 누적되면 관리 종목이 돼요. 한마디로 안 좋은 공시입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예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간에서 하락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정의해야 될 게 라온시큐어가 시간에 하락한 게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때문인가? 인데요.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라온시큐어에 대한 현재 그 자금의 움직임을 이끌어내고 있는 모멘텀 제가 모르겠어요. 어차피 보안 관련 주니까 상승도 좀 많이 했겠죠. 많이 했을 것 같은데 이거는 제가 전제를 단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초보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에 대해서 처음 봤을 확률이 높아요. 높기 때문에 뭣도 모르고 매수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뭣도 모르고 매수했다가 상승하니까 따라왔다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라는 공시를 보자마자 놀랬던 거예요. 왜냐하면 투자할 때 최소한 공시를 3개월치는 보고 투자해야 됩니다. 이 종목에 어떤 공시가 있었지, 어떤 뉴스가 있었지, 어떤 재료가 있지, 재무는 튼튼한가, 주담하고도 몇 번 전화를 해봐야 되고요. 사기 전에. 주담한테 그냥 슬슬 떠봐야 돼요. 악재 같은 거 없나. 주주배정 상승하는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막 슬슬 찔러봐야 돼요. 그러지 않고 샀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 공시를 보자마자 놀랬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불성실 공시법인 지정이랑 공시 때문에 떨어졌다고 가정했을 때 말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집에 왔는데 오늘 아기가 좀 늦게 자더라고요. 늦게 자서 제가 봤습니다. 아기를 보고 오늘 처음으로 아빠를 좀 또렷이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 그런 추억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좀 기분이 묘했어요. 아빠? 아빠? 예, 그래서 녹음을 했고 아마 제가 앞으로 소장을 하겠죠. 예, 좀 아주 멋진 아빠가 되려고 다시 한번 다짐을 해봅니다. 자, 미증시가 하락 중입니다. 갑자기 안 좋은 소식인데요. 미증시가 하락하고 있는데 니콜라 외 대부분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다우존스는 크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 은행 관련주들이 큰 폭의 조정을 보이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거는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상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웃기죠. 천국입니다. 어제는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올라간다며. 아무튼 예, 미제놈들 기레기.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테슬라는 지금 강보합과 약보합을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스닥 관련 외에는 전부 다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다는 거고요. 니콜라는 어제의 모멘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곧 실적 발표 시즌이니까요. 그리고 이것도 보자마자 좀 약간 기분이 좀 울컥하네요. 갑자기. 세상에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습니다. 예, 정치적인 걸 떠나서요. 예, 그렇죠. 아무튼 지금 현재 실종 신고가 되고 지금 행방이 묘연하십니다. 박원순 서울시장께서 묘연하신데요. 금융시장은 다르게 움직입니다. 그때 누구였더라? 코로나가 확산됨에도 불구하고 금융시장은 피도 눈물도 없다라는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게 딱 맞습니다. 사실 금융시장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아요. 돈은 정말 냉정하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정치 테마주가 급변합니다. 여러 가지 이슈가 발생할 수 있겠죠.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한다느니. 그럼 어떤 후보가 다시 나오면 누가 유리하니 이러면서 또 금융시장에서 정치 테마주가 요동칠 거예요. 이게 당연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건데요. 왜냐하면 똑같은 겁니다. 북한에서 미사일 쏘면 안 좋은 거잖아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발생하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안보적인 위협을 느끼고 있는 상황인데도
상승하는 종목이 있어요. 빅텍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랑 똑같은 거죠. 어찌 보면. 돼지열병이 발병해요. 그러면 농가가 힘들어요. 그리고 고기를 사 먹는 소비자들도 힘들어요. 근데 돼지열병 관련주라고 올라가요. 신종플루가 유행해요. 그럼 신종플루 때문에 사람들이 되게 힘들고 불편하고 조심해야 되는데 신종플루 관련주는 올라가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은 그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타까운 소식을 빌미로 정치 테마주가 또 움직일 것 같습니다. 역시 돈을 가지고 노는 작전 세력들은 아유 그래 돈 많이 벌어라. 그린 뉴딜 관련주를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도 그린 뉴딜 관련주가 굉장히 집중을 받았죠. 집중을 받았는데 저는 그린 뉴딜 관련주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 가지고 있는데 그게 큰 폭의 상승을 했어요. 상승을 했는데 이 종목이 되게 특이한 종목입니다. 특이한 종목이라서 항상 상승하고 윗꼬리를 달고 내려오기 전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기가 차고 매가 차는 종목인데요. 오늘은 웬일로 윗꼬리를 달고 내려가지 않았어요. 내려가는 척 하다가 마지막에 다시 상승하고 끝나더라고. 이게 뭐야? 라고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항상 그 꼬라지를 보면서 안 팔고 가지고 있어요. 안 팔고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왜냐하면 그러다 보면 정말 끝도 없이 올라갈 것 같아서 이건 느낌입니다. 느낌. 원래 그런 종목들이 그래요. 그 숨겨진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서 그렇습니다. 뭐 제 방송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제가 지금 무슨 종목 말씀드리는지 알 거예요. 하지만 이 종목은 거래량이 많이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린 뉴딜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쭉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태양광 같은 친환경 에너지 그리고 수소차, 전기차 같은 그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는 에너지원 그리고 SOC 관련주들 이런 것들이 지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린 뉴딜이라고 해서 한국판 뉴딜에 포함된 데이터 관련주는 제가 클라우드 관련 뉴스가 떴을 때 좀 집중해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한 타임이 늦게 올라가긴 하네요. 예. 악재호재는 변함이 없는데요. 지금 확진자 증가세 확대가 이슈에 들어오고 있죠. 북한 지정학적 리스크 감소라는 호재가 있었는데요. 오늘 뭐 핵탄두를 핵을 개발하는 그런 상황이 포착됐다고 했나 하면서 다시 빅텍이 상승하고 있어요. 글쎄요. 이거는 예, 제가 봤을 때 북한이 더 이상 무모한 행동을 하지 않을 겁니다. 예, 저는 이거는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아요. 확실하게. 분명히 비건 씨가 와서 무언가 떡밥을 던지고 갈 겁니다. 장중 루머는 조심하세요. 루머가 좀 많이 돌 것 같아요. 정치 테마주는 루머를 먹고 삽니다. 외신입니다. 외신은 이제 월스트리트이 슬립하고 있다 as surging virus cases라고 하는데요.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어서 월스트리트이 떨어지고 있대요. 에라이 진짜 아우 이게 리커버리 호프를 상쇄시키면서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자블리스 클레임이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고 있다라는 기레기스러운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저놈들은 무슨 뭐 배알도 없나 봐요. 어제는 바이러스 케이스가 솔징함에도 불구하고 오른다면서요. 근데 왜 오늘은 또 바이러스 케이스 때문에 떨어지고 있다고 합니까? 이건 뭐 말이 돼요? 아수라 백작인가? 이 똑같은 기사예요. 아무튼 코트 법원이 판결했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다네요. 드디어 1, 2심에서 패소하고 대법원에 상고까지 했는데 결국엔 공개해야 되네요. 이거는 허투루 볼 기사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곧 미국은 대선이 있습니다. 곧까지는 아니고 4달 정도 남았네요. 11월 7일이니까. 그러면 트럼프 대 바이든 둘이 붙는데요. 이건 좌파 대 우파입니다. 좌파 대 우파기 때문에 좌파가 만약에 그 통계에서 유리해지면 뭐 언론 조사 같은 거에서 유리해지면 미증시에는 굉장히 안 좋을 겁니다. 굉장히 안 좋을 거예요. 왜냐하면 결국 좌파는 친기업 정책을 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기업을 옥죄겠죠. 뭐 그런 독과점 같은 것들을 옥죄고 세금을 많이 때리고 하면 가파, 그 다음에 팡 이런 종목들은 별로 안 좋을 거예요. 그러면 미증시가 출렁출렁이겠죠. 바이든이 우세하대. 결국에 그 미 대선쯤 되면 10월 말부터는 투자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진짜 투자 안 하는 게 맞아요. 출렁출렁입니다. 그 언론 조사에 따라서 뱅크가 떨어지고 있답니다. 은행 관련주들이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바이러스 케이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은행에 여러 가지 제재를 가한 게 있죠. 볼코를 완화 외에도 제재를 가한 게 있어요. 배당금을 줄이고 그 다음에 그 지준 예치금을 올리고 막 약간 이런 것들이 있어서 뱅크의 실적은 안 좋을 겁니다. 근데 점진적으로 좋아질 거예요. 왜냐하면 향후 미래에 발생할 그런 손해들을 미리 반영했습니다. 그런 게 있어요. 2분기 실적이 최악일 겁니다. 지금. US Initial Jobless Claim이 떨어졌답니다. 좋게 나왔다는 거죠. 왜냐하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기 때문에 이 수치는 줄어들면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비드-19 팬데믹 회복이 어려워진다. 뭐 이런 전망들 때문에 지금 증시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시가 폭락으로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저는. 위안이 리게인, 유안이라고 하면 위안입니다. 위안이 리게인 했대요. 다시 6대로 들어왔는데요. 포치가 드디어 무너졌네요. 중국 증시가 지금 급등하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끝낸 걸로 보이고요. 왜냐하면 이건 작년부터 우리가 알 수 있었죠. MSCI 리밸런싱 때 A주 편입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우리나라 비중이 줄어들면서까지 중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 애들이 지금 이때까지 슬슬 매집을 했겠죠. 하락을 시켰잖아요. 하락을 시키면서 눌림을 주면서 매집을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집이 끝났을 거고, 또 중국은 그 미중 무역 분쟁을 토대로 외국인 자본에게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걔들이 원활하게 들어가서 중국 증시를 매집했을 거예요. 그 영향으로 이제 위안도 떨어지는 거고요. 거기다 지금 인민개미들이 굉장히 또 이 동학개미, 로빈후드, 인민개미, 이 마의 트라이앵글들이 엄청난 또 붐을 일으키고 있네요. 예, 중국도 지금 잘하면 랠리할 수 있겠습니다. 중국이 상승하면 저는 우리나라도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당연합니다. 이거는 패시브 머니를 봐야 돼요. 패시브 ETF를 봐야 됩니다. 결국엔 그 아시아 신흥국입니다. 중국은 지금 선진국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신흥국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흥국 펀드가 호황을 보이면 이 패시브로 다 아시아 시장에 들어가거든요. 비율만큼 들어가잖아요. 우리 코스피 200 같은 거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결국에 한국 쪽에도 돈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게 낙수에 관한 겁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제1의 무역 상대가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이 좋아지면 우리가 나쁠 게 없습니다. 우리나라 돈을 빼서 중국으로 간다? 이건 패시브 자금이 아니고 액티브 자금입니다. 액티브 자금이 많을까요? 패시브 자금이 많을까요? 외국인 자본이. 패시브 자금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비추어 볼 때 중국이 상승하면 한국도 상승할 거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영상을 하나 찍어 보겠습니다. 자, 문 대통령 소부장 2.0으로 도약. 일본과 다른 길을 걸을 것. 하필 또 일본과 다른 길을 걷는다고 말씀을 하시네요. 소부장 2.0 전략을 소개했답니다. 소부장 관련 종목, 좋죠. 네, 좋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저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2개 있죠. 소부장. 2개가 있습니다. 그거 뭐, 매수를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일단 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렇다고 뭐 계속 상승하지 않아요. 조정 보일 때 들어가면 됩니다. 문 대통령 12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직접 발표하신답니다. 예, 그럼 13일쯤에 큰 폭의 변동폭이 생기겠죠. 그럼 그 전에 살살 분위기 조성할 거예요. SK바이오팜 팔아 5천억 차익을 본 외국인, 너무나 쉽게 돈 챙기는 외국인. 이게 공모에 대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대한 좀 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 투자자인 사람이 그거를 열변을 토하고 있던데요. 니들도 많이 받았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뒤늦게 매수하는 거고. 이거 지금 SK바이오팜에 안 좋은 소식이 나오는 거 보니까 한동안 눌림을 주고 상승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IT주보다 4배 고평가된 바이오주 과일 괜찮나? 예, 괜찮아요. 예, 걱정을 해주시는데, 자, 보세요. 증권사 연구원은 바이오젠, 리제네론, 길리어드 등 미국의 대표 제약 바이오 기업 PER은 퍼입니다, 퍼. Profit Earning Ratio죠. 대부분 20에서 30배 수준. 20에서 30배라고 하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투자를 하면 20년 뒤에 그 손익 분기점에 도착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굉장히 고퍼면 안 좋은 거예요. 퍼만 따졌을 때 그렇습니다. 하지만 퍼, PBR, 그 다음에 EBITDA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하면 EPS까지 해서 이런 것들을 보고 투자해봐야 돈 못 봅니다. 예. 그거는 엄청난 돈을 굴리고 장기적으로 꾸준히 투자하는 외국인 기관들한테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 좀 유효한 거고요. 우리나라 시장은 퍼 보고 투자했다가 망합니다. 그럼 저 퍼라고 사면 다 돈 버나요? 아니에요. 근데 장기전으로 보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개인 투자자, 우리나라의 개인 투자자들은 장기전이랑 거리가 멀죠. 예. 자, 아무튼 뉴욕 증시도 모더나처럼 코로나19로 주가가 급등한 곳이 있지만 국내 바이오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의 과열된 분위기 속에 옥석을 가리지 않고 급등하는 것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강조? 진짜 예. 제가 당신 이맛박을 강조하면서 때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을 하면 안 돼요. 왠지 아세요, 여러분? 그럼 지금 가서 고평가됐다는 바이오주들 매매 동향을 한번 보세요. 기관 안 사나요? 기관 매수하잖아요. 기관 매수하고 외국인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럼 당신들도 옥석 가리지 않고 매수하는 건가요? 이거 진짜 자기 얼굴에 침 뱉고 있어. 그럼 개인만 지금 계속 사고 있나요? 아니거든요. 이런 진짜 예 패급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더 오르기 전 막차 타자, 주택담보대출 막히니 신용대출. 그 요즘에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데요. 저도 이제 부동산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복덕방에서 사지 않습니다. 저는 경매를 하기 때문에 그 스피드 옥션 같은 걸 보고 있는데요. 자, 근데 잘 보세요.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게 몇 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주택 가격이 왜 오르죠? 왜 오를까요, 여러분? 결국에는 유주택자랑 무주택자가 있습니다. 55대 45 정도 되죠, 지금. 유주택자가 55%예요. 무주택자가 45%입니다. 이거는 전 세계적으로 비율이 거의 동등하답니다. 변하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한번 무주택자인 사람들은 계속 무주택자로 남아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더 오르기 전 막차 타자. 이게 그러면 간단하게만 말할게요. 자, 막차 타자. 이거 사시는 분들 지금 패닉 바잉. 이거 맞는 말입니다. 패닉 바잉이 공포에 의한 매수는 아닌데. 해석을 왜 이렇게 하시지? 정신 못 차리고 사고 있다는 거예요, 패닉. 패닉이 혼란이라는 거잖아요, 혼란. 공포가 아닙니다. 공포에 의한 매수라고 하면 fear buying이라고 해야 돼요. 이 기자분은 안타깝습니다, 저 이런 거 보면. 예, 이걸 제가 지적해야 되는 현실도 안타깝고요. 자, 막차 타자. 그러면 사람들이 지금 사고 있는 게 자기들도 막차라는 거 알 거예요. 지금 주담대가 막히고 있잖아요. 그러면 신용대출도 곧 막힐 겁니다. 지금 현재 증상은 정부가 의도하고 있는 증상은 아닙니다. 아무리 봐도. 그러면 지금 약간 이거 막 그냥 풍선 구멍만 막고 있는 느낌이 들어요. 하지만 다 막히고 있습니다. 이거 막힐 거니까 막차 타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하는 게 뭐냐면 막차입니다. 막차잖아요. 이거 막힐 거잖아요. 이거 막힐 거잖아요. 그러면 당신들 집은 누가 사주죠? 예. 지금 막차 타신 분들의 집은 누가 사주나요? 더 이상 살 사람 없잖아요, 막차면. 사람들이 이 생각을 못하고 있어요. 전 그래서 경매 시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 지금 현재 경매 시장도 패닉입니다. 이게 제가 오늘 좀 캡처를 해서 넣을까 했는데, 보통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경매에서 보장이 되는 게 있어요. 아, 이런 걸 말씀드려도 되나? 관심이 없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이제 경매에서 보장할 수 있는 건 싸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복덕방 가서 사는 것보다 경매에서 사는 게 쌉니다. 그렇지 않으면 경매를 할 이유가 없죠. 권리 분석도 해야 되고 약간 리스크를 안고 매수를 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근데도 경매의 메리트는 싸게 살 수 있는 건데요. 지금 경매가 싸지 않습니다. 그게 문제인 겁니다. 지금이 아니에요. 3년 전부터 그랬어요. 제가 3년 전부터 손 뗐거든요. 경매가 보통 이게 유찰이 되면 20%에서 30%까지 떨어져요. 예, 지역마다 좀 다릅니다. 다른데 100% 이상으로 거래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때부터 거들떠도 안 봅니다. 그런 상황인데 경매 시장에 물건들이 얼마나 나오는지 보면은 이 부동산의 흐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글로벌 경제 캘린더입니다. 지금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가 좋게 나왔습니다. 내일은 생산자 물가지수가 나오는데요. 거의 보합권이니까 내일까지 해서 약간 뜨뜻미지근할 것 같아요, 시장이. 그 정도는 감안하고 단기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시장이 좋아야지 단기 트레이딩 잘 되고요. 사실 시장이 좋을 때는 단기 트레이딩 할 필요가 없습니다. 갭 상승을 못 먹어요. 단타 치는 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장이 뭔지 아세요? 상승장입니다. 자기들은 거기서 포모가 됩니다. 오늘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여러 가지 기사가 나왔지만 오늘은 언택트 관련주, 그린 뉴딜 관련주,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언택트 하나 있죠. 예, 언택트 하나 있죠. 하나. 그거는 제가 꽤 큰 비중으로 들고 있었는데 여러 가지 조롱을 받았어요. 메일로. 뭐 손해인데 뭐 어떡하시나요? 예, 손해가 극심하시겠네요. 비중 늘렸다고 대놓고 얘기하시더니 참 고소합니다. 농담 같죠? 보여드릴까요? 메일. 예, 전 궁금합니다. 그분들 제가 손해보면 여러분들한테 어떤 이익이 있죠? 만약에 제가 손해를 봐서 보시는 분들이 이익을 본다면 제가 손해볼 용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 누군가는 이득을 보잖아요. 근데 예, 좀 신기했어요. 근데 예, 어떡하죠? 예, 굉장히 큰 이익권입니다. 이제. 예, 그러면 이제 여러분 저를 놀리신 분이 배가 아파야 됩니다. 배 아프시죠? 지금 보고 계신 거 압니다. 이제 수도 육성 전략 발표는 끝났고요. 이제 10일 내일이죠. 신라젠 기심위가 열립니다. 열릴 것 같진 않아요. 예,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면 20일 연기합니다. 알츠하이머 국제학회가 다가오는데 좀 젠백스밖에 떠오르지 않아요. 저는 한미약품 정도? 아닌가? 예, 오늘 장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예. 오늘 장을 볼까 말까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서 얘기하고 넘어가시죠. 아니죠. 저 바이오판 봐야지. 예, 지금 뭐 개인이 샀는데 오늘은 결국에는 그 옵션 만기일이라서 마지막에 움직임이 굉장히 컸어요. 외국인 기관이 팔고
개인이 사는 움직임이었습니다. 장막판에 샀어요. 근데 오늘 장을 보시면 알겠지만 출렁이긴 하지만 큰 폭의 변화는 없어요. 장막판에 좀 매수세가 몰린 거 외에는, 그 매수세는 또 개인 매수세가 아니에요. 외국인 기관이 그 청산을 위해서 움직이는 현물에 대한 매도입니다. 그런 거에 반응을 하면서 개인이 참여할 필요 없어요. 그냥 장막판에 괜히 막 그런 막 동시효과에서 움직이는 걸 보고 마음이 동해서 팔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날은 그냥 아예 그냥 투자를 하지 말든가, 아니면 그냥 관망을 하든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시간에는 둘 다 상승하고 끝났는데 지금 뭐 가랑비 옷 젖듯이 개인 매수 누적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양시장 다. 신용융자는 오늘 좀 약간 왜 올랐는지 잘 모르겠어요. 신용을 왜 탔죠 오늘? 신용을 지금 무지막지하게 쓰고 있는데, 사실 뭐 지금 현재는 반등 이후에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장이라서 신용이 느는 거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너무 뭐 무자비하게 하락할 때 만약에 롱반의 음봉이 꽂히는데 신용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투자자 예탁금은 다시 돌아오고 있고요. SK바이오팜 떨어지는 거 보고 아마 예탁금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CMA 장고도 상승했고요. 백오데이션은 유지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날은 좀 백오데이션이 풀려주면 좀 시장이 괜찮을라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좀 아쉽네요. 자, 경제지표 동향입니다. 지금 현재는 뭐 다 조정을 보이고 있고요. 굉장히 하락폭이 좀 커요. 다우존스나 S&P는 크죠. 이거는 뱅크 관련주가 저기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나스닥이 생각보다 선방하고 있는 건 IT 기술주, 지금 현재 시장을 이끌고 있는 언택트, 바이오, 그 다음에 뭐 IT 전반, 반도체주들이 나스닥에 몰려있어서 그런 거예요. 지금 보시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생각보다 안 떨어지고 있죠. 그런 것들입니다. 중국이랑 일본은 상승했고요. 우리도 상승했죠. 아시아 증시는 다 상승했고, 내일 시초가는 별로 안 좋을 수 있겠죠. 이렇게 끝나면. 하지만 안 좋게 끝날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국채에다 몰리고 있는데요. 결국엔 또 바이러스 피어 때문에 국채를 매수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건 너무 줏대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움직임은 좀 좌시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원달러는 소폭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금 1200원이 깨진 상태입니다. 유가는 좀 하락하고 있어요. 유가는 하락하고 있는데, 이건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면 유가랑 약간 좀 디커플링이 돼 있죠. 디커플링이 아니고 이거는 반비례하는 겁니다. 비트코인, 그럼 보세요. 바이러스 케이스가 올라가서 지금 채권이 패닉 매수가 들어오고 있으면 금도 올라야 되는데 금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시장의 펀더멘털이 약해져서 사람들 멘탈이 약해진 겁니다. 시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코스피 보세요. 마지막에 보세요. 연기금 팔았죠. 금융투자 팔았죠. 마지막 팔았죠. 깜짝 놀래라. 처음 봅니다, 저도 지금. 자, 근데 지금 외국인이 마지막에 좀 샀다고 떠요. 외국인이. 그래서 지금 코스피가 살짝 샀다고 뜨죠. 외국인 계속 팔고 있었는데, 그쵸. 코스닥도 지금 외국인은 약간 좀 관여하고 싶지 않아 하는 모습인데, 결국엔 이 시장도, 코스닥도 외국인에 의해 좌지우지 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외국인이 사기 시작하니까 거기서부터 반등을 해요. 외국인이 뭘 샀냐? ITM 반도체, NHN 한국사이버결제. 익숙한 종목이 보이네요. 지금 전반적으로 다 좋았어요. 오늘 시장은 굉장히 좋았습니다. 제 포트는 가히 오늘 거의 용광로였어요. 자, 그러면 종목을 몇 개 볼까요? 일단 바이오팜 봐야죠. 외국인 팔았겠지, 바이오팜. 자, 바이오팜. 오늘 어떻게 했을까요? 제 세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자,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제가 장막판에 매수가 끝났죠. 근데 관망을 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승했다가 사실 여기서 파는 게 맞는데 안 팔았습니다. 왜냐하면 상승하는 시나리오구나라고 가정하고 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21선 뚫으려는 액션을 보이다가 매도세가 나오죠. 외국인 매도가 시작된 겁니다. 외국인 매도를 하는데 결국 여기서 바닥을 잡아준 척 했어요. 이거는 좀 페이크라고 생각했습니다. 안 샀죠. 안 샀습니다. 안 사다가 여기서 제가 살짝은 그 시나리오가 좀 어긋났습니다. 전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갈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안 됐죠. 안 돼서 일단 관망했습니다. 그래서 전저점 깰 때까지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이까지 매수 안 했죠. 그리고 패닉 세일이 나올 때 매수를 했습니다. 패닉 세일이 나올 때 매수를 했고 시간에서 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홀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는 추가 매수 안 할 겁니다. 이제 추가 매수 안 할 거예요. 제가 어디까지 기다릴 거냐 하면 16만 6천 원까지 하락을 한다면 그냥 놔둘 겁니다. 그냥 놔둘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추가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나리오를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제 플랜 C로 가는 겁니다. 플랜 C. 여기서 상승한 물량 가지고 있는 물량으로 대응하면 되겠죠. 간단합니다. 근데 여기서 하락하면 약간 여기서 반등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매수를 해서 일단은 리스크를 해지할 겁니다.
그렇게 투자할 거고요. 제가 지금 사실 여기서 10% 정도 수익을 받거든요. 10% 수익을 받고 지금은 제가 마이너스 3%입니다. 그래서 지금 7%의 룸이 있는데요. 결국엔 7%까지 버틸 수 있는 거죠. 제가 지금 그 초창기 매수했을 때에 30%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비중이. 그렇기 때문에 약간은 예, 여유가 있어요. 여유가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SK바이오팜으로는 제가 실패하지 않을 것 같아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여기서 반등을 했는데 실패하면 다시 여기서 반등할 겁니다. 예, 이 시나리오가 있어요. 그래서 좀 여기서 하락을 시작하면 좀 약간 예, 계획이 틀어지기 시작하는 게 저는 이거 단기 트레이딩으로 들어간 건데 단기 스윙으로 바뀝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이건 뭐 가장 좀 지리한 플랜 C로 들어왔기 때문에 계속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바이오팜 그렇고요. 네이버 오늘 좋았죠? 네이버보다 카카오가 좋았죠. 아, 이거 제가 판 가격보다 더 올라갔네요. 이거 좀 아쉽네. 하지만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예. 여긴 신의 영역, 여긴 미륵의 영역. 그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하이닉스. 하이닉스는 안 봐도 될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보지 말고 NC소프트. 빠르게 보시죠.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NC소프트도 저 NC소프트에 이거 제가 제 툴에서 종목을 지울 수 있으면 NC소프트 같은 거 지울 겁니다. 예, 이건 저 안 살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계속 올라가도 안 삽니다. 예, 알 수가 없어요. 그게 외국인 기관이 노리는 겁니다. 예, 이거는 뭐 깊게 설명드리지 않을 겁니다. 이건 한국전력. 한국전력이 예, 지금 제가 생각한 흐름대로 흐르다가 지금 살짝 더 흐르고 있어요. 외국인 매도 피날레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최종 매수는 아직입니다. 아직 조금만 더 기다리고 있어요. 이거 매수하면 한동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예, 카카오가 참, 카카오 대단하죠. 예, 이거는 여기서부터는 신의 영역입니다. 지금 종가에 호기롭게 매수한 개인들 저 존경합니다. 진짜 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저는 그렇게 절대 못할 것 같아요. 현대모비스 예, 뭐 그저 그렇고 SK텔레콤 좋죠. 좋아요. 예, 누구인가 라인 밟고 올라가죠. 친구가 SK텔레콤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샀어요. 이때 제가 듣기론. 그래서 이쯤에 여기 롱바디 운봉 발생할 때 저랑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나 같으면 오늘 살 것 같은데 라고 했어요. 예, 그때 샀더라고요. 사서 지금 수익권일 겁니다. 아마도 maybe 아모레퍼시픽 역시 누구인가 라인은 좋네요. 하지만 지금 뭐 중국 한한령 해제 기대감하면서 뭐 지구 뚫고 올라갈 것처럼 올라가더니 아니죠. 예, 그래서 절대 뇌동매매 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뇌동매매는 건강에 안 좋습니다. SK이노베이션 아이 누구인가 어이구 누구인가 이거 어우 라고 얘기하면 뭐합니까? 여기서 매수를 했어야지 그럼. 예, 다른 거에 집중한다고 보질 못했네요. 제가 지금 2차전지 관련주가 없어요. 지금 현재. 예, 없습니다. 없어가지고 삼성 SDI 제가 팔았죠. 삼성전자는 예, 어쩔 수 없습니다. 이 라인의 횡보 그리고 21선을 깨면 큰 음봉이 나올 건데 그런 참사까지는 사실 기대하기 어렵지만 지금 장이 굉장히 예, 다이나믹하기 때문에 지켜보는 걸로 하고요. 하지만 이 노란 선을 깨지 않을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굉장히 높아요. 여기 내려오면 지금 눈이 시퍼렇게 있는 개인 투자자 예탁금이 쏟아져 들어옵니다. 그렇게 물량을 뺏길 리스크를 감수하는 거면 이거를 깨면요 그냥 급락 나오는 거예요. 결국엔 LG화학이 좋을까요? 삼성 SDI가 좋을까요? 여러분은? 아 이거 신고가네. LG화학 이것도 강합니다. 누구인가 막 예 완전 누구인가 세례죠. 예. 누구인가 세례. 그렇구나. 그럼 뭐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운수 좋은 날. 신한지주도 여기를 깨기 쉽지 않을 거예요. 여기를 깨기 시작하면 여기서 약간 무중력 상태로 움직일 거예요. 한샘도 그린 뉴딜로 엮이니 많이 하던데. 어머나. 예, 그렇군요. 한샘이 지금 갭상승을 해서 이거 돌파 매매 들어가신 분들 물렸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자, 보세요 한번. 자, 이렇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요. 예, 요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정도 사이. 예. 돌파 매매 하실 때요. 이걸 깨고 내려가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기 때문에 미련 없이 손절하는 게 좋겠죠. CJ제일제당은 좋죠. 예. 이것도 아는 동생이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지. 너 보고 있냐 근데? 예. 가타부터 얘기를 안 합니다. 팔았을 것 같아요 왠지.
코로나한테 팔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다 볼 수가 없다. SK 제가 요즘 집중해서 보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예. 여기 깼어요. 그래서 오늘 이거 매수할까 하다가 SK 바이오팜 샀습니다, 그냥. 예. 이거 의도적인 하락입니다. 의도적인 하락이에요. 음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6개 정도 발생할 정도면 일부러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일부러 내리고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삼성전기는 제가 가지고 있고요, 지금. 이게 지지부진하죠. 지지부진합니다. 하지만 뭐 얘는 제가 모멘텀을 예, 의심하지 않습니다. 셀트리온도 나쁘지 않아요. 지금 오늘 뉴스가 하나 떴었죠. 예. 근데 셀트리온 제약이 좋았고 셀트리온이랑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별로 안 좋았어요. 4%는 뭐 좋다고 할 수 있나? 예, 누구인가? 넘어가고요. 코스닥. 셀트리온 헬스케어. 아, 이거 진짜. 예. 이까지 올려나? 예. 입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니 혼자 좋았죠? 21선에 걸쳤는데요. 아, 이거 진짜, 예, 진짜 위험합니다. 진짜. 위험해요. 21선 안착하는 것만 보면 저 겁납니다. 예. 왜 하필 저게 안착했을까나 생각을 해요, 전. 시젠. 아, 예, 시젠 지금 약간 저항대 왔네요. 저항대 왔네요. 하지만 뭐 모릅니다. 개인 투자자가 좋아하는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틀지 몰라요. 서진 시스템. 누구인가 라인에 이 축복. 야, 얘 이거. 아, 여기 또 그러네. 아, 이거 참 이런 게 포모입니다. 예. 야, 너는 얘 HLB네. 누군가 깜빡했네. 예, 얘는 지금 저 기다리고 있어요. 예,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상승이라 보이지 않았고요. 75,000원까지 오는 걸 보겠습니다. 이거 무슨 소식이 뜰 것 같아요. 우리가 모르는 소식이 있나 봅니다, 또. 재밌네. 예, 아무튼 재밌네요. 이거 좀 지켜보겠습니다. HLB는 지금 현재는 좀 물려있고요. 예, 75,000원이 되면 안 물리겠죠. CAENM. 아, 얘도 뭐, 얘는 왜 올랐어요, 근데? 자, 보시지요, 여러분들. 딜라이브 CAENM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이어간다. 그게 뭔 소리야, 갑자기. 한국판 UD 기대. IPTV에 치이고 PP에 치이고 힘겨운 딜라이브. CAENM 딜라이브 갈등 악화. 중재 나섰다. CAENM 업황 회복 기대감. 그렇구나. 의미 없는 기사로 올랐네요. 예. 이거는 돌파 직전이죠. 예, 돌파 직전입니다. 진짜. 돌파 직전이에요. 내일 갭상승 나오면 이렇게 올라갈 거예요. 갭상승 나오면. 갭상승 때 따라 붙어도 되고요. 갭상승 후에 갭을 메우는 걸 기다렸다 들어가도 되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시초가 매매는. 근데 요즘에 정형화된 방법이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그게 안 통할 때도 있습니다. 그럼 역으로 이용하면 돼요. 사람들이 많이 하는 기법을 역으로 이용하면 됩니다. 에이스테크 이것도 예. 제가 주목하고 있던 5G 종목들이 지금 다 올라가고 있어요. 오이솔루션은 좀 약하죠. KMW가 약해요. 예. 제가 매도를 한 뒤에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 이거 현자의 저주 뭐 이런 거 생기는 거 아니겠죠? 스티드 드래곤은 결국에 안 오고 가네. 빼겠습니다. 뭘 빼? 나 이거 좀 못 빼지. 움직일 수 있더라고, 이거. 신기하게. 예. 컴투스. 뭐 다, YG 엔터. 야, YG 엔터. 야, 이거 아쉽네. 예. 아쉽네요. 예. 아쉽기만 합니다, 사실. ITM 반도체가 상승했는데요. 이거는 예. 여기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안 오면 안 사는 게 맞습니다. 21선 뚫었다고 따라붙으면 안 돼요, 이런 건.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너무 위험합니다. NH한국사이버결제는 넘어가겠습니다. 예. RF텍. 왜 넘어가는지 아시겠죠? 예. 이거 보여드려봐야 좋을 게 없더라고, 지금. RF텍은, 추세를 복귀를 해주려고 하네요. RF텍도 나쁘지 않네요. RF텍 나쁘지 않네요. 이번에, 예, 3중천정, 4중천정형을 만들고 다시 왔기 때문에 여기서 물량을 털 것 같지 않습니다. 물량을 털 것 같지 않으니까 21선 기준으로 따라가면 좋은 결과가 생기지 않을까요? 동진세미캠, 이런 거에 좋습니다. 이런 거에 소부장 따라잡지 못하네. KG 이니시스, 예, 언택트는 지금 전부 다 21선 머리를 틀고 있어요. 에코프로 BM. 얘도 참 이게 단타의 한계입니다. 지금 이거 단타로 접근하면 이런 한계가 있어요.
가지고 있는 거랑 좀 다르긴 한데. 이벨바이오. 얘 지금 뭐 생각한 대로 흘러가고 있어요. 오늘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예, 오늘 매수했고요. 제가 생각하는 라인대라서 일단 매수는 하고 있는데요. 계속 보면 제가 매수했던 가격대가 다시 온다고 해서 제가 이 정도에서 매수했거든요. 다시 온다고 해서 사지 않아요. 예, 제가 생각한 라인들이 있습니다. 거기가 올 때마다 사는 거예요, 지금. 예, 그렇고요. 지금 현재 이평선이 이렇게 모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일단 쇼부로 볼 겁니다. 만약에 떨어지면 2만원 초반까지 오겠죠. 안 떨어진다고? 알서포트 이거 뭐 지금 장난 아니죠, 이런 거. 예, 이게 거품입니다. 거품이에요, 이거. 거품은 뭐 즐기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뭐 거품이 빠진다는 게 아니고요. 이런 거품 종목들은 진짜 공매도 부활하면 난리 납니다. 예. 난리 날 거예요. 펄 어비스. 얘 큰 박스권이었죠. 계속 박스권입니다. 이것도 연장해 볼까요? 예. 박스권입니다. 박스권. 이 박스권 돌파하면 이거 박스권 돌파할 때 저 무조건 지켜볼 겁니다. 예, 펄 어비스. 이거 박스권 돌파하면 약간 좀 큰 상승이 나올 수 있어요. 에코 마케팅. 아, 이것도 장난 아니네. 하나, 둘, 셋, 네 번째입니다. 여기서 조정을 보이면 분명히 저점이 올라갈 거예요. 이거는 약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종목들은 이렇게 보는데요. 예, 다른 추세 무시하고 저점 올라가는 것만 봅니다. 이건 코로나니까 제외하시고요. 왜냐면 여기서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떨어진 거니까 복구하고 다시 이렇게 저점이 올라갈 거예요. 저점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약간 올려서 보면 약간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예, 약간 이렇게 될 확률이 있습니다. 알테오젠. 알테오젠. 예, 점점 가고 있어요. 제 영역으로. KH바텍. 얘도 돌파. 야, 이거 돌파 나올 만한 종목이 굉장히 많네요, 지금. 그때 증시가 크게 상승할 것 같습니다. 다 돌파면에 들어오면 결국 상승할 거 아니에요. BH. 이거도 나쁘지 않네요, 흐름이. 예, 나쁘지 않네요. 흐름이 나쁘지 않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네요. 리노고 원래 좋은 종목이죠. 아, 이런 건 못 잡습니다, 진짜. 이거 못 잡아요. 예. 이게 지금 서울 부동산이 약간 이런 느낌이죠. 예, 서울 부동산. 이쯤인데 막 사요, 사람들이. 더 올라가잖아요. 더 올라가는데 꺼지면 난리 날 겁니다. 이 정도만 보면 될 것 같네요. 업종 한번 보실까요? 아, 예. 이거는 나쁘지 않죠? 예. 이 라인을 지지 삼아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했고, 지금 추세에 상단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서 약간 횡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안 좋을 때는. 예, 이건 좀 기다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증시의 방향은 그냥 의미가 없습니다. 예, 이것도 결국 여기서 횡보할 거라고 했는데, 횡보하죠? 예, 이 망할 북한 미사일 한 번 때문에 좀 체면 구겼는데, 이거는 생각한 흐름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될 것 같았어요, 이거는. 코스닥은 이렇게 되다가 여기서 횡보하다가 슈팅 나올 거예요. 예, 저 이거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지금 증시에 그닥 뭐 계속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9월 전에는 그렇게 되겠죠? 전 사실 공매도 금지에 대해서도 이건 뭐 다음에 얘기하시죠. 예, 궁금한 게 있으면 댓글로 말씀해 주세요. 예. 이제 내일이 한 주의 마지막 장입니다. 너무 막 부안해동하지 마시고요. 예, 장을 좀 느긋하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느긋하게 못 지켜봅니다, 지금. 단기 이슈가 몰려있는 SK바이오팜의 트레이딩에 들어갔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다고 뭐 일은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냥 한 번씩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바퀴벌레처럼 다다닥 가격 알람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그게 올 때마다 확인하고 있지. 평소에 행보할 때는 볼 필요 없어요. 예, 여기까지고요. 좋은 밤 되세요.